안녕하세요. 우리 몸이라는 경이로운 세계, 그 안에 숨겨진 길을 함께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인체의 순환 계통에 대한 핵심 노트인데요. 이게 단순히 혈관 이름을 나열한 지도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살아있는 도시를 해부하는 설계도 같아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 교통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혈액이라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어떤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리는지, 또 특별한 상황을 위한 우회로는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도시의 위생과 방범을 책임지는 또 다른 시스템도 있고요. 네, 바로 그 림프 계통의 비밀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시의 중심부, 심장에서 막 출발한 혈액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자료를 보면 다리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경로가 나오는데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따라가기 좀 벅차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도로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중요한 건 그 흐름의 원리거든요. 마치 서울의 강변북로 같은 아주 큰 동맥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은 길로 갈라지는 걸 상상하시면 쉬워요. 큰 길에서 작은 길로요? 네, 골반에서 시작된 아주 굵은 고속도로가 허벅지를 지나는 국도가 되고 무릎 뒤를 지나면서는 지방도로, 마침내 발가락 끝에 가서는 실핏줄이라는 골목길까지 이어지는 거죠. 구석구석까지요? 네, 아주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직관적이네요. 근데 이 혈액의 흐름, 그러니까 이 교통량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도 있잖아요? 바로 맥박인데요. 네, 그렇죠. 저는 보통 손목에서만 재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의외의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톡뼈 바로 앞이나 심지어 발등에서도 맥박을 잴 수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들이 동맥이라는 도로가 피부 바로 아래 혹은 뼈처럼 단단한 구점을 바로 위로 지나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쿵 하고 피를 밀어낼 때마다 생기는 그 파동, 그러니까 혈관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걸 손끝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이게 단순히 신기한 걸 넘어서요. 임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정보요? 어떤 정보죠? 예를 들어서 발등에서 맥박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가는 도로, 어딘가가 막혔거나 좁아졌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곳곳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CCTV 같은 지점들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을 마친 혈액은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나요? 동맥처럼 강력한 펌프의 압력도 없을 텐데 특히 다리에서는 중력을 거스러 올라와야 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맥에만 있는 두 가지 독특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해결책이요? 네, 첫 번째는 판막입니다. 판막이요? 네, 혈관 안에 있는 수많은 일방통행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래로 역류하려고 하면 밸브가 탁 닫혀버리는 거죠. 절대 못 내려오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 펌프입니다. 근육 펌프요? 네, 우리가 걷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주변 근육들이 정맥을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마치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짜 올리듯이요. 와, 이 두 가지 장치 덕분에 낮은 압력으로도 혈액이 심장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통행 밸브랑 주변 근육의 도움이라니 정말 기발하네요. 그래서 정맥은 우리 몸 전체 혈액의 한 60% 이상을 담고 있는 거대한 주차장 또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도시에는 이런 일반적인 도로망 말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띈 특수 도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경막정맥굴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좀 생소한데 이건 일반 정맥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뇌는 우리 몸의 중앙관제센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뇌에서 나가는 정맥이 외부 압력에 눌리거나 막히면 정말 치명적이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예 일반적인 혈관 대신에요. 뇌를 감싸는 경막이라는 아주 질기고 단단한 막 사이에 터널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막 사이의 공간을요? 네, 그게 바로 경막정맥골입니다.
웬만한 압력에도 찌그러지지 않는 장갑 터널 안으로 혈액이 흐르게 해서 안정적인 혈액 배출을 보장하는 거죠. 와, 뇌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특단의 조치였군요. 그렇죠. 가슴 부위에도 홀정맥계통이라는 예비 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평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평소에는 가슴벽이나 등 쪽의 혈액을 모아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보조 역할? 하지만 이 홀정맥계통의 진짜 가치는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이요? 네, 만약 심장으로 들어가는 미대정맥이나 아래대정맥 같은 핵심 고속도로가 혈정 같은 걸로 막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홀정맥계통이 혈액을 우회시키는 비상도로 역할을 해줍니다. 아, 도시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네, 그럼 그 영양분을 최대한 빨리 온몸의 세포들한테 보내줘야 할 텐데 왜 굳이 간이라는 곳을 들러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건 좀 돌아가는 길 아닌가요? 하하,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위험관리 시스템입니다. 위험관리 시스템이요? 그게 바로 간문맥 순환의 핵심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균이나 독소, 약물 성분 같은 외부 물질도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쵸. 만약 이런 물질들이 아무런 검사 없이 온몸으로 퍼진다면 큰일 나겠죠. 네,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모든 혈액은 간문맥이라는 특별한 관문을 통해서 예외 없이 간으로 먼저 보내집니다. 아, 그러니까 간이 일종의 세관 검문소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관 검문소이자 동시에 들어온 물건들을 가공하고 재분배하는 중앙물류센터 겸 화학공장이죠. 와, 역할이 많네요. 간은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영양분을 몸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저장한 뒤에 안전해진 혈액을 심장으로 보냅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이 간이라는 화학 공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이 공장이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가동 준비도 안 된 상태라면 어떡하죠?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아 시절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태아는 스스로 숨쉬거나 먹지 않고 탯줄을 통해 엄마에게서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능하지 않는 폐나 미성숙한 간 같은 기관을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기관들을 건너뛰는 길이 따로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몸에는 아주 영리한 세 개의 우회로, 즉 션트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임시 고속도로죠. 임시 고속도로요? 네. 첫째, 정맥관은 탯줄을 통해 들어온 신선한 혈액이 미성숙한 간을 대부분 건너뛰고 바로 심장으로 직행하게 만들고요. 간을 건너뛰고? 둘째, 심장의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뚫린 타원 구멍은 혈액이 기능하지 않는 폐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좌심방으로 넘어가 온몸으로 퍼지게 합니다. 아, 심장의 구멍이. 네. 그리고 셋째, 동맥관은 폐동맥으로 간 혈액 일부를 다시 폐를 거치지 않고 대동맥으로 합류시켜주죠. 와, 모두 아직 제 역할을 못하는 폐와 간을 효율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정말 절묘한 설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는 태어나는 순간 폐기되도록 설계된 임시 문이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폐가 확 열리면서 이 모든 임시도로들이 폐쇄된다니. 정말 우리 몸이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이렇게 극적인 시스템 전환을 이뤄낸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이 거대한 교통망 그림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을 더해야 합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혈관계통이라는 주요 도로망 옆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림프계통입니다. 림프계통이요? 앞서 말한 도시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말고도 도시 곳곳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환경미화 및 방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미화와 방범 시스템이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혈관에서 빠져나온 조직액, 그러니까 길에 고인 빗물 같은 걸 회수해서 부종을 막고 또 지방을 운반하고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구조가 재미있는데요. 구조요? 혈관처럼 순환하는 고리 형태가 아니고요. 조직 사이에서 막다른 골목처럼 시작하는 맹관 형태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요? 네,
골목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나 고인물을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심장 방향, 즉 도시의 중앙 처리 시설 쪽으로만 흐르는 일방통행 구조입니다. 아, 정맥보다 판막도 훨씬 촘촘해서 역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목이 붓는 게 그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 겸 경찰서인 림프절이 과부하에 걸린 거군요. 하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림프액을 타고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침입자들과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중요한 길목에 이런 림프절이 집중 배치되어 있죠. 아하, 그 외에도 늙은 적혈구를 처리하는 폐차장 역할을 하는 비장, 면역세포 T림프구를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인 가슴샘, 그리고 목구멍이라는 도시 입구를 지키는 최전방초소인 편도까지 이 모든 림프기관들이 협력해서 우리 몸의 안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와, 월요일 발끝의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해서 뇌의 특수 장갑 터널, 태아 시절의 임시 고속도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정화하는 림프계까지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정말 깊게 탐험해 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피를 돌리는 펌프와 파이프의 집합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과 필요에 맞춰 진화한 수많은 하위 시스템들이 얽힌 살아 숨쉬는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지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도시의 지도, 그러니까 도로망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운동할 때 근육으로, 식사할 때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라는 차량을 더 많이 보내는 실시간 교통 통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정교한 신호체계의 비밀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료에 따르면 림프계는 조직액을 회수해 부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느끼기 힘든 우리 몸의 이 조용한 배수 시스템이자 면역 정보망, 만약 이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과부하에 걸린다면 우리 몸이라는 도시는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